데이터 패스는 데이터를 받아서요. 일단은 파이프를 거치고 그것을 시리얼라이즈해서 채널로 드라이브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세 블락이 주요 블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리얼라이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시리얼라이저도 저희 인트로 튜토리얼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서 사용한 구조 중에 하나인 트리 타입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실제 회로에서도 많이 쓰이는 구조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2대1 시리얼라이저를 구성한 다음에 얘를 계속 이어붙여서 4대1, 8대1, 16대1 이런 더 큰 배율을 갖는 그런 시리얼라이저를 구성합니다. 이 각각의 2대1 시리얼라이즈 스테이지에서는요. 앞에 있는 D 플립플랍 또는 렛치가 먹스로 들어가는 그 입력들의 타이밍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즉 리타이밍 역할을 하고요. 이 클락의 하이일 때는 뭐 밑에 거, 로우일 때는 위에 거를 선택하면서 시리얼라이즈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블락들을 이제 트리 모양으로 이어가면서 8대1, 16대1 이런 시리얼라이저들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트리 타입 구조의 시리얼라이저에서는요, 각 스테이지마다 다른 주파수의 클락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2배의 주파수 차이가 나는 클락들이 필요한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보통은 제일 높은 주파수의 클락을 입력으로 가져옵니다. 예, 아까 그 클락 패스에서 오겠죠. 그래서 이걸 갖고 마지막 스테이지의 시리얼라이저를 사용하고요. 그보다 전 단계에 있는 스테이지의 시리얼라이저들은 그 입력 클락을 2분의 1로 나눈 그 주파수 2분의 1 나눈 클락을 사용하고요. 그보다 더 전 단계에 있는 거는 또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사용합니다. 각각의 스테이지는 여기 보이시는 뭐 간단한 토글 플립플랍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 테스트 벤치는 실제 저희가 구성한 16대의 시리얼라이저가 16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하나의 스트림으로 잘 만드는지, 특히 그 순서가 잘 나열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 벤치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PRBS 패턴을 주면서 그 PRBS 패턴을 확인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PRBS gen measure underscore BER이라고 하는 프리미티브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 PRBS gen 프리미티브가 복수의 그런 병렬 패턴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16빗 데이터를 한 번에 생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시리얼라이즈 됐을 때 PRBS 패턴이 나오겠죠. 그것에 그게 맞는지를 이 measurement BER이 패턴의 그 길이만 알면, 패턴의 종류만 알면 체크를 하면서 BER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어떤 많은 수의 비트를 전송했고 그 결과 에러가 하나도 없으면 내 시리얼라이저 설계 잘 됐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아직은 노이즈가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은 BER이 뭐 이렇게 난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고요. 뭔가 내가 잘못 연결한 거고 안 난다면 잘한 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스펙에서는요. 그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데 TX 쪽에 FFE, 일종의 FI 이퀄라이저가 있으면 좋겠다. 뭐 한 탭짜리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TX FFE도 구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방법으로서 내가 지금 전송하는 데이터를 바꾸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리얼라이즈 스테이지를 좀 변형을 시켜서 뭐 평상시라면 현재 데이터 값을 보내겠지만 만약에 내가 FFE를 좀 하겠다 그러면 일부 출력은 과거 값 한 빗 과거 한 타임 과거 값을 보내고 그것을 인버전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동작을 설명드리면 이 시리얼라이즈 스테이지는 사실은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거라서 마지막에 먹 스테이지가 있고요. 이 먹스의 셀렉트 입력이 만약에 뭐 0이다라고 하면 그냥 기본적인 2대1 시리얼라이즈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D 플립플랍, 렛치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먹스 하나는 게 기본적인 구조였잖아요. 그 구조 그대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요 셀렉션 신호가 이제 1이 되면 다른 경로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이 다른 경로에는 추가적인 D 플립플랍 또는 렛치가 들어가 있어서 그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요. 여기 또 붙어 있는 인버터가
인버전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원했던 dn-1에 인버트된 그런 신호를 보내도록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지금 제가 말 동작이 잘 되는지 현재 값을 보낼 때는 현재 값을 보낼 때와 하나 과거값 그리고 인버전된 과거값 보낼 때 두 가지가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드라이버로 갈 텐데요. 드라이버로 가기 전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뭐 이것도 말씀드리겠어요. 그 각각의 드라이버들은 16개의 쪼개진 그런 세그멘트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 FFE 탭 개수를 조절하고 싶어서, 두 번째, 출력 임피던스를 조절하고 싶어서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16개의 세그멘트 드라이브 각각에 내가 DN을 넣을 거냐, DN-1일 거냐를 선택하는 스테이지가 이 마지막에 있는 먹스 스테이지가 되어 있고요. 그것을 어떤 컨트롤 코드에 따라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 스테이지는 사실 간단하게는 뭐 푸시풀 타입의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 또는 뭐 SST 드라이버라고도 많이 뭐 메모리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그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앞에 있는 로직 회로들은 디세이블이 됐을 때는 두 스위치 모두 오픈시켜서 이거 플로팅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즉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 스키매틱 그대로 스펙에 있는 거를 그대로 구현을 했고요. 저희 그 모델에서는 두 가지의 유닛 드라이버 셀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기본 사이즈고요. 다른 하나는 일종의 8배 큰 8배의 사이즈를 갖는 그런 유닛 사이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스위치와 이 시리즈 저항으로 구성되는 출력 저항이 그 기본 드라이버의 8분의 1 값을 갖는 그런 드라이버가 되겠죠.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왜 두 가지 셀로 구성을 하느냐, 그냥 이거를 8개의 패러렐로 사용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회로적으로는 이 왼쪽에 있는 거를 8개 만들어서 그걸 병렬로 연결한 것이 오른쪽 셀의 효과가 똑같고요. 다만 시뮬레이션 할 때는요, 이 X 모델 또는 베릴로그는 이벤트 드리븐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적을수록 빨라요. 그래서 똑같은 회로를 8개 넣고 8개가 각각 제각각 이벤트를 발생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하나로 뭉쳐서 뭐 8분의 1 적은 그런 이벤트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의 드라이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사이즈의 드라이버들을 각각 8개씩 사용했고요. 그 선택되는 숫자를 조절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dn-1를 구동하는 그 드라이버의 수를 조절해서 여기 밑에 있는 FF의 탭 개수들이 변화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에든지 그 최종 출력을 드라이브하는, 즉 이네이블이 된 그런 드라이브의 사이즈를 조절해서 출력 임피던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스펙에서는 좀 신기하게 통상적인 55옴 대신 35옴을 드라이브의 출력 임피던스를 사용할 수 하도록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걸 어떤 단위로 조절해야 되는지 그런 스펙도 나와 있어서 그걸 최대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리얼라이즈 블락하고 드라이버 블락을 합치면 TX 데이터 패스가 완성이 되고요. 이 시리얼라이즈 구동하기 위한 frequency 디바이더도 이 아래에 있습니다. 뭐 간단한 동작을 확인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11110000의 반복적인 패턴을 넣고 FFP 개수를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디엠퍼시스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랜덤 패턴, PRBS 패턴을 보내면서 또 역시 FFP 개수를 바꾸면서 원하는 디엠퍼시스를 하고 데이터가 전송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뭐 역시 이제 더 파이널 드라이브까지 붙였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실수한 게 없는지 이 BER 테스트를 통해서 동작을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UCI의 특수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에서는요, 그 동작이 좀 연속적입니다.
데이터가 계속 줄줄이 가고 있고, 계속 수신기를 계속 받겠죠. 근데 UCI는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계속 보내는 게 아니라 프레임이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숫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단위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데이터가 항상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요. 클락도 항상 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을 보낼 때만 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밸리드라고 하는 신호가 필요하게 되고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프레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클락이 그 한 UI마다 계속 토글을 해줘야 되고, 밸리드는 재밌게도 4개 UI마다 한 번씩 토글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밸리드가 이렇게 토글을 하고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의 데이터는 지금 유효하구나, 프레임의 일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게 되고요. 조금 지엽적인 내용인데, 프레임이 끝날 때 밸리드는 바로 그 패턴을 멈추게 되고요. 클락은 16번, 16 UI 동안 계속 토글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리시버 쪽에서 이제 디시리얼라이즈 스테이지가 있을 텐데, 거기서 트랜스미터 쪽에서 나 데이터 끝났다고 바로 클락 끊어져 버리면 아직 중간 단계에 남아있는 데이터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클락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걸 배려해서 조금 더 클락이 토글을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로 클락과 데이터가 함께 전송이 돼야 되는데요. 이 말은 클락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차라리 클락과 밸리드도 데이터처럼 보내는 게 낫겠다. 아예 정해진 패턴을 가진 데이터가 이런 드라이버를 통해서 보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 앞에 설명했던 시리얼라이저 드라이버, 그 블록들을 그 클락, 밸리드, 데이터 신호에 다 똑같이 사용합니다. 역시 매칭을 위해서는 그게 이제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설명드린 내용이 이 시리얼라이저 스테이지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FIFO 스테이지가 되겠는데요. FIFO의 기본적인 역할은 그 UCI 그 칩넷, UCI로 사용하는 칩넷 그의 코어에서 사용하는 클락과 이 UCI 인터페이스 자체가 사용하는 클락이 뭐 살짝 주파수 차이가 있거나 페이스 차이가 있을 때 그 사이에 이제 완충을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요. 근데 이 밸리드와 클락을 보낼 때도 거의 FIFO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지 차이는 그 데이터가 웹 코어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정해진 패턴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FIFO가 나 지금 데이터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 있는 syncgen이라고 하는 블록한테 알려주면 얘는 클락과 밸리드를 위해서 정해진 패턴을 생성하고 여기 있는 드라이버들이 그 패턴을 이 드라이버들의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펙에 설명이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여러 번 언급도 했지만 클락과 데이터, 클락과 밸리드 사이에 스큐를 조절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로직 레이어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큐를 캘리브레이션하는 범위가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큐가 만약에 이 사이의 스큐가 1 UI보다 작다면 사실은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페이스 인터폴레이터로 쉽게 조절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스큐가 1 UI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2기가 트랜스포 세컨드에서는 1 UI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보다 훨씬 긴 더 큰 범위에서 스큐를 조절해야 될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 페이스 인터폴레이터로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5.4에서 미루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데이터 패턴을 미루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클락을 밸리드와 데이터보다 좀 앞서게 하고 싶다. 그러면 클락을 땡기는 방법이 없으니까 데이터나 밸리드를 미루는 거죠. 그것을 어떤 빗 단위로 미루면 UI 단위로의 시프트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럼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포지티브 시프트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데이터와 밸리드를 클락보다 앞서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클락을 미루는 거죠. 빗 단위로. 그러면 UI 단위로 클락과 데이터 밸리드 사이의 딜레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저는 이걸 네거티브 시프트라고 부릅니다. 뭐 복잡한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FIFO
를 어떻게 구현했냐면 통상적인 그런 버퍼를 사용하는 FIFO를 구현했고요. 이거는 거의 순수한 디지털 플락이기 때문에 베릴로그 RT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4에다 쓰는 쪽, 코어가 되겠죠. 코어 쪽에서는 자기만의 클락을 가지고 자기만의 이네이블을 가지고 이 5.4의 현재 그 포인터에 자기의 데이터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 독립적인 타이밍을 가지고 읽어내는 부분, UCI가 되겠죠. UCI 쪽에서는 또 자기만의 클락, 자기만의 이네이블을 가지고 그 버퍼 안에 쌓인 데이터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5.4의 기본적인 동작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프트 동작을 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읽어내는 쪽에서 자 이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데이터를 다오 했을 때 데이터를 안 주는 거죠. 예, 데이터를 안 주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가짜 데이터인 0을 주고요. 어떤 정해진 숫자의 0을 준 다음에야 그 다음에 진짜 이 버퍼가 담고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주기 시작합니다. 예, 살짝 까다로운 거는 이 시프트가 뭐 바이트 단위가 아니고 비트 단위로 이루어져서 일종의 비트와이즈 시프트를 해야 된다는 점이 좀 까다롭긴 하는데요.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베릴로 코드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기능을 앞에 말씀드렸던 싱크젠이 거의 똑같이 수행합니다. 이 싱크젠은 거의 5.4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단지 다른 거는 그 생성해내는 패턴이 고정되어 있다. 즉 뭐 클락을 위해서는 101010, 밸리드를 위해서는 11110000.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bitwise shift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블록들을 다 이어붙이면 이제 메인 밴드 트랜스미터가의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했냐면요. PLL, DLL, DCC, 페이스 인터폴레이터. 그래서 클락 패스를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패스에서는 시리얼라이저, 드라이버,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포, 뭐 클락하고 베일리드는 싱크젠을 사용해서 완성을 했고 다 이어붙여서 메인 밴드의 트랜스미터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자, 간단한 동작 확인하기 위해서 채널들을 쭉 달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랜스미터 동작을 위한 신호들을 역시 X 모델 프리미티브, 그 스티뮬러스 제너레이트 프리미티브들을 사용해서 인가해주고 있는 테스트 벤치의 모습입니다. 그 채널들은요, X 모델의 트랜스미션 라인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프리미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그 T 라인 프리미티브를 사용했고요. 이걸 사용하면 트랜스미션 라인의 뭐 특성 임피던스 이라든지 이게 딜레이라든지 뭐 임피던스 미스매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리플렉션이라든지 뭐 복수의 채널이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크로스톡이라든지 라는 것들 다 자유저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채널의 특성들은 S 파라미터 형태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S 파라미터 모델을 받아서 그 파일을 받아서 이 X 모델 프리미티브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일종의 데이터 파일 형태로 변환해주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뭐 실제 UCI 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채널 모델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런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역시 그 X 모델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 튜토리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슷한 그림이지만 이제는 전체 메인 밴드 트랜스미터의 동작 그 시뮬레이션 파일이 되겠고요. 요거는 앞에 설명드렸던 그 밸리드 프레이밍 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되겠습니다. 즉 하나의 프레임이 끝나서 데이터가 더 이상 안 나올 때 밸리드는 토글을 멈추고 클락은 16UI 동안 토글을 좀 더 하다가 이제 멈추는 그런 형태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트랜스미터가 신호를 발생시키고 그 신호가 채널을 통과했을 때 I 다이그램을 본 거고요. 뭐 위에 거는 그 트랜스미터의 FFP 계수를 0으로 만들었을 때, 즉 그 디엠퍼시스를 꺼버렸을 때의 I 다이그램이고요. 아래 것은 그 디엠퍼시스를 켰을 때. 예. 그래서 여기 DC 레벨은 내려갔죠. 예, 내려갔지만 안에 있는 I 오프닝은 커졌다. 그래서 실제로 TXFFP가 이 I 오프닝을 개선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시버로 넘어가기 전에 또
한번 질문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께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질문은 파이 트레이닝 시 포지티브 시프트와 네거티브 시프트를 먼저 캘리브레이션 한 후 다시 파이 K를 진행하는 시퀀스일지요? 네. 비슷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로지컬 레이어 설명드릴 때 그 알고리즘을 설명드릴 텐데요. 사실 스펙상에서는 어떻게 해라라고 명확하게 정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캘리브레이션 해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채널 모델의 UCI에서 가정하는 패키지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나요? 다양한 패키지 종류에 대해 오픈소스 모델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픈소스 모델은 없고요. 어, 보통,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직은 UCI, 그러니까 또는 칩넷 패키지라고 하는 게 아주 표준으로는 없죠. 뭐, 뭐 AMD나 인텔이나 TSMC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들이 많이 칩넷을 통해서 그 칩넷 시스템을 많이 만들고 있고, 뭔가 자기만의 패키징을 갖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게 공개된 건 없는데, 어떤 패키지, 어떤 채널이 됐건, 그것을 특성을 S 파라미터 형태로 측정해서 추출하는 것은 좀 표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아주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S 파라미터 모델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받는지는 좀, 어, 좀 인더스트리 뭐 제가 답하기 좀 어려운데요. 하지만 그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스크립트 사용해서 X 모델에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오늘도 오버타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시간이 돼 가는데요. 제 예상에는 2시간 반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급하게 끝내는 것보다는 준비한 자료를 좀 끝까지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실제로 UCI 설계하시거나 검증하실 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죠. 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리시버 쪽에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모델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버 쪽도 트랜스미터 비슷하게 클락 패스와 데이터 패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클락 패스 쪽에서는 사실은 트랜스미터 쪽에서 포워드한 클락을 받아서 복원해서 데이터 패스에 공급을 해주고요. 스스로 클락을 생성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패스에서는 이제 채널을 통해서 온 데이터들을 샘플하고 복원해서 디시리얼라이즈하고 그걸 다시 코어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뭐 잠깐 노트가 있는데요. 이 트랙이라고 하는 신호가 클락에 이제 부과되어 있는 걸로 스펙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외에 다른 설명이 제가 본 스펙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요. 어떤 언급이 있냐면 이 트랙은 디퍼런셜 클락이 뭔가 이게 채널에 문제가 있어서 전달이 안 될 때 보조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델이 구현되어 있고요. 뭐 실제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RX 데이터 패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RX 데이터 패스는 크게 앞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쿼터 레이트로 샘플링하는 프론트엔드와 그 나온 데이터를 더 16개의 스트림으로 디시리얼라이즈하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디시리얼라이즈 스테이지도 지금 저희 모델에서는 트리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파수의 클락이 필요하고 그것을 생성하는 프리퀀시 디바이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엔드에 사용하는 클락에는요.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디스큐어 버퍼가 사용되고 있고요. 이 디스큐어 버퍼는 씁니다. 어디에 쓰이냐라고 하면 데이터 레인이 뭐 32개, 뭐 24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로 병렬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그 채널마다 딜레이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개별 딜레이를 맞춰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여기에 있는 이 디스큐어 블락들이 사용됩니다. 그 중에 이제 쿼터 레이트 리시버 프론트엔드를 살펴볼게요. 그냥 입력을 받아서 그 클락의 라이징 에지에 샘플을 하고 그 샘플된 값이 레퍼런스와 비교했을 때 높냐 낮냐를 가지고
데이터가 1이냐 0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쿼터 레이트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쓰여 있는 4개의 클락이 다 위상이 다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4개의 컴패레이터 또는 4개의 비교기 그리고 4개의 클락이 순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입력 신호를 샘플링 하고요. 그 결과 일종의 1대4 디시리얼라이저를 함께 수행하면서 리시버로 동작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 나오는 데이터들의 타이밍은 다 다르겠죠. 살짝씩 다 이제 비껴놨겠죠. 그래서 그 이후 스테이지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요 4개의 스트림이 다 타이밍이 맞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 타임을 맞춰주는 리타이밍 래치와 디플립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과 0을 판단하는 기준인 그 레퍼런스 전압은 디지털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회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디지털 코드 또한 로지컬 레이어에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 전압, 기준 전압을 생성하는 회로의 모델은 뭐 단순하게는 DAC죠. D2A 컨버터. 그래서 뭐 DAC 프리미티브를 사용했고요. 물론 이것만 하나만 사용해서 됐을 것 같은데 저희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트랜스미터의 스윙 자체는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진 수치가 아니고 그 TX 드라이버를 구동하는 그 전원 전압, 뭐 스윙을 결정한 전압을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압에 따라서 이 레퍼런스 전압이 같이 변하도록, 같이 스케일링해서 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TX 드라이버가 우리가 원하는 35ohm이 됐고 그리고 채널의 끝쪽에 수신단 쪽에 55ohm의 터미네이션 했다면 사실은 그 리시버가 보는 볼티지 스윙은 이 VSW라고 하는 전압의 0.625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DAC가 조절되어 있는 그 범위를 0에서 0.625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중간이 되니까. 딱 중간을 잡는 게 좋은 기준이 되니까 양쪽으로 좋은 범위를 가지고 충분한 범위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잡았습니다. 예, 그런 이유로 이제 이 출력을 이제 VSW랑 스케일링 하도록 했습니다. 그 첫 단 그 프론트엔드 스테이지에서 일단 4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만들어내면요. 추가적인 이 트리 타입의 디시리얼라이저 사용해서 이제는 16개의 스트림으로 더 병렬적으로 바꾸고 주파수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트리 타입. 그래서 역시 1대2 디시리얼라이저 스테이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뭐 4대 16 디시리얼라이저 수행하게 되고요. 각각의 스테이지는 정말 입력 신호를 라이징 에즈에 샘플하고 또 폴딩 에즈 샘플하고 그다음에 리타임 시켜주고 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락을 생성하는 클락 패스는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디퍼렌셜 포워드 클락을 받아서 풀 스윙 디지털 클락을 만들어내고요. 그것을 페이즈 젠이라고 하는 블락에 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쿼터 레이트 그 샘플링 프론트엔드가 필요한 4개의 페이즈 클락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 클락이 안 올 때, 뭔가 망가져서 안 올 때 트랙이라는 신호를 이제 클락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스를 만들어 뒀습니다. 트랙을 리미팅 앰프를 사용해서 디지털 신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먹슬에서는 원래 클락 대신에 트랙을 선택해서 클락으로 사용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일단은 들어온 신호는 아날로그일 테니까 그것을 디지털 클락을 변하는 신호를 뭐 지금 그 포워드 클락과 그 트랙 신호 두 가지에 대해서 모델링을 했는데요. 그 차이가 있는 이유는 하나는 디퍼런셜이고 하나는 싱글 엔디드라서 그렇습니다. 뭐 디퍼런셜인 경우에는 그냥 두 개 비교해서 누가 크냐라 해서 출력이 나오면 되죠. 근데 싱글 엔디드 경우에는 이제 레퍼런스랑 비교해서 레퍼런스가 높냐 낮냐를 가지고 디지털 클락을 생성해야 됩니다. 예. 그 쿼터 레이트 클락 제너레이터는 단순하게는 뭐 디바이드 바이 투 프리퀀시 디바이드예요. 그러니까 주파수는 반으로 떨어뜨리고 대신에 4개의 페이즈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토글 플립플롭을 구성하되 각각의 출력, 중간 출력을 내보내서 4개의 페이지 형성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블록들 다 구성하면 이제 메인 밴드 리시버의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그 쿼터 레이트 프론트 엔드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리얼라이저 블락이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디퍼런셜 클락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예, 받아서 리미팅 앰프를 통해서 디지털 클락 복원하고 페이즈 제너레이터 통해서 4개의 페이즈를 생성해냅니다. 네. 그 다음에 리시버 쪽에도 사실 트랜스미터와 마찬가지로 5.4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쪽은 이제 코어, 살짝 다른 주파수, 살짝 다른 페이즈를 가진 클락에서 동작하는 그런 코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이를 완충해주는 5.4가 있습니다. 이 리시버의 동작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테스트 벤치가 되겠고요. 일단은 뭐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준 그런 신호를 주입하면서 리시버가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PRBS 패턴을 줬을 때 디시리얼라이저가 잘 돼서 그 PRBS 패턴에 에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결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TX와 RX를 채널을 통해서 연결해서 한번 시뮬레이터 돌려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데이터 레인을 하나만 했습니다. 빨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력과 출력 사이에 송신교 수신기 사이에 에러가 없다는 거 확인이 되고요. I 다이그램 사실 앞에서 봤던 거랑 다를 이유가 없죠. I 다이그램 FFB가 켜졌을 때와 꺼졌을 때 차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트랜스미터 리시버가 다 나왔고 채널까지 있고 사실은 뭐 주요 블락에는 노이즈도 있습니다. 예, 지터도 있고 페이스 노이즈도 있고 아까 채널 모델에 노이즈도 넣고 그래서 제가 설명은 많이 안 드렸지만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X 모델에 이 일종의 트랜지언 노이즈,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 시뮬레이션 하면서 노이즈를 발생하면서 그로 인한 효과를 측정하는 스태티스티컬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게 특히 이제 굉장히 낮은 빗 에러 레이트를 측정해야 되는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뭐냐면 PI 그 클락의 페이즈를 조절하는 PI의 컨트롤 코드를 0에서부터 60선까지 하나 조절하면서 빗 에러 레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거예요. 네. 일단은 빗 에러 레이트가 낮은 구간이 2개 있죠.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한 사이클인데, 한 클락 사이클인데, 하나의 클락 사이클 안에 2개의 UI가 전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의 오픈이 있는 게 정상이고요. 이 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 링크의 현재 링크의 타이밍 마진이 얼마나 크구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놀라셔야 될 거는 X 모델을 사용하면 그 BER을 이렇게 낮은 값까지도 직접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빨간 라인이요. 좀 예측한 값이, 그러니까 뭐 익스트래플레이션한 값이 아니고 직접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결과고요. 그 결과는 여기 뭐 CM-19승까지도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대비를 위해서 보통 생각하는 몬테칼로 방식, 그냥 일정 수의 비트를 전송한 다음에 비트 에러가 몇 개 났는지 그 세는 몬테칼로 방식으로 했을 때를 비교해 보시면 같은 시뮬레이션 시간 동안에 몬테칼로 방식은 10의 마이너스 3승의 BR까지밖에 측정을 못하고 그보다 낮은 BR에서는 다 0만 나와요. 네, 그러면 차이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몬테칼로를 이 정도까지 BR 측정하게 하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려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X 모델 스태틱 시뮬레이션은 짧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이런 정확한 BR을 측정할 수 있다. 고로 이런 검증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스태티스티컬 시뮬레이션을 이번에는 볼티지의 레퍼런스 컨트롤 코드를 바꿔가면서 하면은 이번에는 볼티지 마진을 체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어떤 코드 범위 내에서 BR이 낮은지 충분히 낮은지를 확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밴드의 트랜스미터의 리시버가 나왔고요. 이제 살짝 사이드 밴드만 붙이면 이제 일렉트리컬 레이어가 완성이 됩니다. 예, 많이 왔습니다. 사이밴드는 별로 설명드릴 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밴드는 일단 동작 속도가 800MHz로 굉장히 느리고요. 대부분의 블락들이 이미 설명드렸던 메인밴드 트랜스미터 또는 리시버에서 사용한 블락들을 재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5.4가 있고요. 그냥 클락 버퍼 통해서 나온 클락을 그 드라이버 통해서 전송하고
역시 데이터를 그냥 드라이버 통해 전송하면 됩니다. 예, 리시버 쪽도 리미팅 앰프 통해서 들어오는 신호를 디지털로 복원하고요. 그것을 5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메인 밴드 트랜스미터 리시버. 그래서 일단은 16개씩 있는 걸로 구성을 했고요. 거기다가 사이밴드 트랜스미터 리시버 모듈을 추가하면 이제 일렉트리컬의 UCI 일렉트리컬 레이어의 탑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 개의 일렉트리컬 레이어 모델을 채널을 통해서 이어붙이면 이제 한 쌍의 UCI 모듈이 나오겠죠. 물론 일렉트리컬 레이어만 있지만요.